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조차 그 이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서해 북방 한계선, 북한 경비정의 선제 공격에 정면으로 맞선 대한민국 해군 젊은 수병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결국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제1연평해전을 단 14번의 교전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 위에서 버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교대도 없이 잠도 없이 눈앞에 적과 밤낮 없이 마주한 채 무너져선 안 된다는 사명 하나로 버틴 전투였습니다. 총이 어디 귀 속에 이런 바람 소리,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훅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눈앞에 빨간색 반짝하고 나오고 어디 팍 터진 다음에 이제 저희 또 대원들이 또 쓰러지는 소리, 뭐 맞았다고 이제 아프다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렇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제 얼굴에 한 대여섯 명의 군인이 진짜 여기서 한 3m, 4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총으로 한 4, 5명이 제 머리를 겨냥을 하는데 너무 끔찍하죠. 이제 그게 이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충돌 작전 나가면은 뭐 몇 번 이렇게 그런 상황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검은 세라복을 입은 어린 그 북한 그 수병이라 그래, 해병이라 그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저는 선명해요.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그들에겐 매일 밤 되풀이되는 총소리와 불빛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매년 6월이 힘들었거든요. 다 너도 이랬냐, 너도 이랬냐, 너도 이랬냐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때 당시에 과거의 그 기억에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때 이후로 제가 좀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민감해지긴 했는데 그 사람 피비린내라는 게 아니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걸로 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게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내가 그걸 겪었으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거구나. 그런 걸로만 생각했지 그게 PTSD라고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면 그 누구도 저희한테 야 그게 PTSD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유공자 심사탈락이라는 4글자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받았고, 최종 진단을 통한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상태고, 국가유공자를 8명이 신청해서 비해당 통보를 받은 상태고, 비해당 통보를 받고 나서 그 통보를 분석해 본 결과 보훈처에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해군에 이제 저희 의무 기록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해군에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더니 저는 이제 325정 참수리호를 탄 기록은 있으나 전투에 참여한 거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죠. 보훈부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비해당을 때린 내용 중에 또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함정에 탑승한 거는 확인되지만 참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당한 거는 이제 보훈부의 이제 좀 내용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치료 기록이 없다. 당연히 치료를 안 해줬으니까 알죠. 이거 전투에서 이거 좀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때 당시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빠따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럴싸한 이유면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이 3가지 이유가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학자문 결과 결론 해당된다. PTSD에 해당되고 그 의학자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해당 결론. 이 사람은 PTSD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저는 이제 비해당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건부 쪽에 좀 저는 진짜 궁금해서 너네가 이렇게 적어준 내용이 맞지 않지 않냐. 야, 의학자문 자문 결과는 PTSD 충분히 해당된다고 써 있고 결론은 비해당이라고 써놨다라는 게 이게 너네가 준 내용이 맞지 않지 않냐? 라고 이제 그냥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의학자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가 잘못했다죠. 왜 그러냐면 이 보훈부에서 이분들이 국가공자가 안 된 이유가 첫 번째로 그때 당시 진료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기 전역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의학자문 결과 이분들이 뭐 PTSD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냥 저 같은 일반적인 행정사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분들이 치료받았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해수 장병들이 PTSD를 2021년도 전부터 이제 많이 PTSD가 공론화되면서 보훈부에서도 그 전에 2016년도에 연구 용역해서 나왔던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자료를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이게 이분들이 꼭 그걸 입증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규명이나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문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뭐 설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PTSD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다시 재심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오로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학자문을 4번 받고 너희들은 이런 4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의 신청 자료에 다 넣어놨어요. 그게 1번부터 4번이 전부 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훈부가 잘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1연평해전 승전기념식. 하지만 그날 북한 경비정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뒤에 앉았습니다. 이름만 남은 기억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뒷자리에 있었고 유공 훈장은 모두 지휘부의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군하고 제일 근접한 거리에서 이제 교전을 한 건 325, 338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전투가 딱 끝난 후에 훈장은 50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명이 전부 다 장교 부사관들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병들이 받은 훈장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그리고 그때 뭐 대통령 하사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나름 20만 원이면 월급 10,000원 받았을 때 20만 원은 되게 컸던 기억이 나요. 글쎄요. 이게 너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미안할 정도인데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관리나 그런 저희들에게 안부 정도도 없었으니까 혹시 뭐 힘든 부분이 있냐 한마디만 했었어도 참 고마웠을 것 같고, 저희도 만약에 이런 뭐 치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용기가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를 제가 제 발로 이게 PTSD라는 용어도 없을 때 제가 이거 선뜻 그런 걸 치료를 받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글쎄요, 아마 그냥 병원 가서 제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어떤 거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누군가가 많이 다쳤어야 되고 다친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또 누군가가 죽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조금, 뭐 안 죽었으니까 뭐 근데 죽었어야 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과연 해군이나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과연 지금처럼 대우를 해줬을까? 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아닌데 이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국무회의에서 이 훈장에 대한 부분을 재심사해서 수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 모 국회의원이 국방부하고 국가보훈부에 질의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장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국가보훈부의 답변이 재심이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구나. 말은 서해수원이, 국가수원이 말을 하지만 너무 가벼운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제1연평해전 기념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참전 수병들은 그동안 법안 발의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초청장을 전달하며 손수 발로 뛰었습니다. 행사의 의미를 알리고 잊혀진 전투를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하루 전, 해군은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저희 좀 참전 장병이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가 직접 초청장을 만들어서 국회 가가지고 해군과 제1연평해전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던 국회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분들의 제안을 금지했는지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명예와 자긍심이 너무 훼손됐습니다. 왜 안 됐는지, 누가 이거를 지시를 했는지 명확히 좀 밝혀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참전 장병들이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이건 해군이 정치권하고 싸워서라도, 대통령한테 한 참모총장이 쫓아가서라도, 무릎을 꿇고서라도 우리 전우들 명예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대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25년 동안, 26년 동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군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자지, 그 자리의 주인공은 저희들인데, 만약에 생일자예요, 저희가. 근데 생일자가 초대를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장소 준비해주는 그 사장님이 내 초대한 사람들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이 경우도 없고 너무 이 무례한 거죠, 해군에서. 이런 무례를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사실. 지금도 약간 좀 화가 났는데. 지금 26년을 방치됐어요. 저는 방치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방치예요. 제1연평해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뭐 해군 내부 행사다? 그런데 외부 인사들 초청도 못한다? 저는 해군이 제 모군이기도 하지만 해군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장 완벽한 승전이라 불리는 제1연평해전. 하지만 그 승전 뒤에는 26년간 외면받은 참전 장병의 고통과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1연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바다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피로 지켜낸 승리였지만 그 승리는 세월 속에서 점차 잊혀졌고 그들이 받은 상처와 희생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연평해전은 그들에게 잊혀진 승리이자 끝나지 않은 전투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바다. 그러나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그날 이후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고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은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냥 뭐 지난 그 당시의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날 아버님이 얘기하시면서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그날 어쨌든 우리가 승전을 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함께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다 보니까 어쨌든 전에는 6월이 힘들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음의 짐이 덜어지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해군을 안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해군을 부정을 하거나 해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꼭 저희를 부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을 욕하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그러니까 해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컴플레인을 하면서도 꼭 가족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해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엄청 지치죠. 지금도 솔직히 너무 지칩니다. 솔직히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제 좀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이 더 늘어났던 것 같고요. 늘어나 있고 지금도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 같아요. 가끔은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씩은 들긴 해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삶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저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 모든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고 하니 좀 약간 힘들죠. 그냥 그 당시에 맡아서 했었던 일이었고요.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1연평해전은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대단히 많은 배들이 수고를 해줬고요. 제1연평해전이 단순히 14분 만의 기록이 아닌 정말 9일간의 대장정이었다. 그리고 정말 1000여 명이 넘는 해군이 연평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군 지켜낸 NLL이다. 이런 부분을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제1연평해전 참전하신 분들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솔직히.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고, 가장이 되고 싶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만 얘기해도 잘 귀담아 들어주겠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6주년 행사를 갔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좀 초라했고 너무 좀 내가 이 행사의 당사자지만 왜 이 정도로밖에는 인식을 못할까. 지금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고 이겼으면 이긴 대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우 또 격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